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어린 시절 순수했던 그 마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고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빨개지던 그 떨림. 하지만 대부분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멀어지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게 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특별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서와 준혁.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소꿉친구였습니다. 매일 함께 뒷산에 올라 별을 보고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놀았죠. 준혁은 민서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너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을 선물해 줄게. 하지만 30년 전 준혁이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30년 후 두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만납니다. 그 사이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가 있었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민서는 약혼을 앞둔 상태였지만 준혁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과연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조건 좋은 약혼자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첫사랑의 마음을 따라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조건 좋은 결혼과 마음으로 하는 결혼. 화려한 삶과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삶.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가장 멀리 돌아간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풋풋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인가? 조건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자, 그럼 이제 민서와 준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 별보다 아름다운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죠. 때로는 늦은 것이 아니라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걔 누구야? 민서 아니야? 시골 할머니 집 앞에서 짐을 내리던 나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햇살이 그의 뒤에서 비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났다. 준혁이, 오빠? 내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이었다. 어린 시절 매일같이 함께 놀던 옆집 오빠. 30년 전 그가 서울로 이사 가던 날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 그가 건네준 손수건에 꼭 다시 만나자고 삐뚤빠뚤 쓴 글씨가 아직도 생생했다. 그 손수건은 지금도 내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정말 민서구나. 얼마나 됐지? 한 30년 됐나? 준혁 오빠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엔 주름이 생기고 체격도 더 단단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때 그대로였다.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 어린 시절 내가 넘어져 올 때마다 다독여주던 그 눈빛이었다. 나는 가슴이 뛰는 걸 애써 감추며 어색하게 웃었다. 맞아요, 30년. 참 오래됐네요. 오빠는 어떻게 해? 할머니 편찮으시다고 해서 내려왔어요. 오빠는 왜 여기 계세요? 내 물음에 준혁 오빠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나도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한 달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셨어. 그래서 이제 귀향해서 여기 정착하려고. 서울 생활도 지쳤고. 그의 목소리에는 말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 집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할머니가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래. 나중에 봐. 아, 그리고 민서야. 준혁 오빠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반가워. 정말로.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가슴을 울렸다. 할머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가 반겼다. 우리 민서 왔구나. 준혁이 봤니? 그 애도 내려왔더라. 네, 할머니. 방금 봤어요.
참 신기한 인연이야. 너희 둘 다 같은 시기에 여기 내려오다니.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눈빛이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준혁이네 아버지까지 초대해 저녁상을 차리셨다. 오랜만에 보는 이웃 어르신은 많이 수척해지셨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다. 민서야, 얼마나 컸니? 어제 그제 같은데 말이야. 안녕하세요, 아저씨. 건강은 좀 어떠세요?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준혁이가 내려와서 돌봐주니 든든하구만. 상을 받으며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말문을 여셨다. 너희 둘 어릴 때 얼마나 붙어 다녔는데. 하루 종일 뒷산 올라가서 놀고 개울가에서 물장난하고. 민서 엄마가 민서 손잡고 서울 올라갈 때 준혁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할머니.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할머니를 말렸다. 옆에 앉은 준혁 오빠도 민망한지 귀까지 빨개져 있었다. 뭐 어때? 사실인데. 준혁이 그때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울었어. 민서 어디 갔어? 민서 보고 싶어 그러면서. 준혁이네 아버지도 거들었다. 그랬지, 그랬어. 우리 준혁이 그때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나중에 크면 꼭 민서 찾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나는 고개를 들어 준혁 오빠를 바라봤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잔을 들이켰다. 가슴 한편이 따뜻하면서도 아려왔다. 그가 나를 그렇게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니. 저녁 식사 후 마당에 나와 별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잊고 지냈던 별들이 하늘 가득 쏟아져 있었다. 여전히 예쁘다, 그치? 준혁 오빠가 내 옆에 섰다. 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우리 어릴 때 여기서 별 봤던 거 기억나? 기억나요. 오빠가 별자리 이름 다 알려줬잖아요. 그때 난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어. 민서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을 선물해주고 싶었거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준혁 오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했다. 근데 현실은 건축 디자이너가 됐지. 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 그래도 가끔 이렇게 별 보면 그때 생각나. 민서랑 여기 앉아서 별 보던 날들. 나는 대답 대신 하늘을 바라봤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사실은 알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때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울에서 기다리는 약혼자 재훈이었다. 언제 올라와? 결혼식 날짜 잡아야지. 우리 부모님들 다 기다리시는데. 빨리 올라와. 문자를 읽는 내 얼굴이 굳어졌다. 준혁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는 답장을 하려다 말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어린 시절 준혁 오빠와 함께 바라보던 그 별들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에겐 서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2달 후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나는 내 마음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와 준혁 오빠는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쳤다. 할머니 병원 모시러 갈 때마다 준혁 오빠도 아버지를 모시고 와 있었다. 시골 마을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매번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민서야, 잠깐 산책할래? 아버지 검사. 결과 나오려면 1시간은 걸린대. 병원 뒤편에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며 우리는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다. 서울 생활은 어땠어? 바빴죠.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돼서 집에 가고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오빠는요? 준혁 오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비슷했어.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밤새도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일을 시작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더라. 처음엔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나중엔 그냥 돈 벌려고 인정받으려고 일하게 됐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다. 그래서 여기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있고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결정적이었어. 병원에서 연락받고 달려왔을 때 생각했어. 내가 뭐 하는 거지? 서울에서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부모님 곁에 있는 게 중요한가? 답은 명확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비슷한 이유로 여기 내려왔으니까. 오빠 결혼은 안 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 어제부터 궁금했던 질문이었다. 준혁 오빠는 쓸쓸하게 웃었다.
한 번 할 뻔했지. 5년 전에 회사 동료였어. 5년 동안 만나고 약혼까지 했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기다렸다. 결혼식 한 달 전에 그녀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났어. 내 직속 선배랑. 나는 그 선배를 형처럼 믿었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얼마나 아팠을까? 회사도 그만뒀어. 매일 그 두 사람 얼굴 보고 일할 자신이 없었거든. 그 후로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번에 아버지 잃고 나서 완전 정리했지. 뭐 지나간 일이야. 준혁 오빠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다. 오빠,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힘들었지.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더 불행했을 거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민서야, 너는 어때?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행복하냐고. 행복한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재훈이와의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그는 의사였고 집안도 괜찮았고 나를 잘 대해줬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했다. 오빠는 아직도 별 보는 거 좋아해요? 화제를 돌렸다. 준혁 오빠는 씁쓸하게 웃었다. 응. 너 기억하네. 우리 어릴 때 맨날 뒷산 올라가서 별 봤잖아. 지금도 가끔 망원경 꺼내서 봐. 그때 그 기억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거든. 저도요.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준혁 오빠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민서야,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기억났지만 모른 척했다. 언젠가 민서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을 선물해 주겠다고. 그 약속? 아직도 지키고 싶은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아니었다. 나는 이미 약혼한 몸이었다. 더 이상 이런 감정에 흔들려선 안 됐다. 오빠, 사실은 고백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 뭐해?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돼? 할머니도 뵙고 싶고 우리 결혼 이야기도 해야지.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래,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게. 저녁은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나니 준혁 오빠가 조용히 물었다. 약혼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응, 2달 후에 결혼해요. 준혁 오빠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는 게 보였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축하해. 좋은 사람 만났나 봐? 의사예요. 대학병원 외과. 왜 이렇게 변명하듯 말하고 있는 걸까? 준혁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행복해야 해, 민서야. 너는 정말 행복해야 해.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혁 오빠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30년 전 헤어지던 날의 슬픈 눈빛과 오늘 내가 약혼 사실을 말했을 때의 눈빛이, 그 두 눈빛이 겹쳐지면서 가슴이 아팠다. 재훈이에게 문자가 왔다. 자기야, 주말에 보자. 사랑해. 나는 답장을 하려다 말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사랑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주말, 재훈이가 내려왔다. 검은색 BMW를 몰고 나타난 그는 멀쩡한 명품 차림의 손에는 비싼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반갑게 맞았지만 내 눈에는 할머니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서 약혼자 재훈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왔구나. 민서한테 많이 들었어. 의사라며? 네, 대학병원에서 외과 일하고 있습니다. 재훈이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말했다. 할머니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준비를 도와드리며 할머니가 나지막이 물으셨다. 민서야,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니? 할머니, 재훈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조건을 묻는 게 아니야. 너한테 좋은 사람인지를 묻는 거지.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저녁 식사는 어색했다. 재훈이는 계속 자신의 병원 이야기, 연봉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밥을 드시며
가끔 고개만 끄덕이셨다. 할머니,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요. 청첩장 드릴게요. 꼭 오세요. 그래. 민서가 행복하면 됐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나는 불안했다. 우리 이제 나갈까? 여기 공기도 답답하고. 재훈이가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가라고 하셨지만 눈빛이 슬펐다. 마당으로 나오는데 준혁 오빠와 마주쳤다. 그는 아버지를 부축하고 저녁 산책을 나온 참이었다. 안녕하세요. 준혁 오빠가 먼저 인사했다. 재훈이는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민서야, 할머니는 괜찮으신가? 응, 오빠. 괜찮으셔. 야, 빨리 가자. 목이 엄청 물린다. 재훈이가 짜증스럽게 말하며 내 팔을 잡아당겼다. 나는 준혁 오빠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다. 차에 타자마자 재훈이가 물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반말해? 어릴 때 친구예요. 오빠 같은 친구? 너한테 반하기라도 한 것 같은 눈빛인데? 조심해. 결혼 앞두고 이상한 소문 나면 안 돼. 재훈이의 말투가 차가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재훈이는 약속이 있다며 시내로 나갔다. 나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야, 들어와 봐라. 할머니가 나를 방으로 부르셨다.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너 지금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니? 솔직하게 말해봐. 할머니, 재훈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의사고 집안도 괜찮고 저한테 잘해주고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가슴이 뛰니?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니?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너답게 있을 수 있니?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재훈이와의 관계는 편안하지만 설레지 않았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나는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었다. 그의 앞에서 나는 항상 의사 부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민서야, 할머니 얼마 못 살아.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구나. 조건 보고 하는 결혼은 나중에 후회해. 가슴으로 하는 결혼을 해야 해. 할머니도 그랬어. 너희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지. 그래서 평생 행복했어. 할머니, 생각해봐. 진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재훈이의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서 씨? 저 재훈이 친구 성우예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재훈이가 다른 여자랑 바람났어요. 병원 간호사랑.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양심상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3개월 전부터였어요. 병원에서 자주 같이 있는 거 봤고 지난주에는 둘이 호텔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미안해요. 제가 말렸는데 안 들어서. 민서 씨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주저앉았다. 1년간의 연애, 6개월 전 약혼.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다.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성우 오빠한테 들었어. 병원 간호사.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미안. 그게 끝이었다. 변명도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이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정신없이 마을 뒷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년 동안 나는 도대체 뭘 본 걸까? 그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의사 남편이라는 타이틀만 원했던 걸까? 민서야.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민서야. 정신없이 마을 뒷길을 걷고 있는데 준혁 오빠가 뛰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할머니가 연락하신 모양이었다. 괜찮아? 할머니가 연락하셔서. 무슨 일 있었어?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준혁 오빠는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근처 벤치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이야기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옆에 있어줄게.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나는 모든 걸 이야기했다. 재훈이의 바람제 시도 회계 속편집 3개월간의 거짓말,
그리고 차갑게 끊어버린 전화까지. 말하면서도 너무 창피하고 한심했다. 오빠, 저 바보 같죠? 1년 동안 눈치도 못 채고 친구들은 다 부러워했는데 정작 저는 속고 있었어요. 바보가 아니야. 사랑하면 다 보이는 게 아니거든. 믿고 싶은 것만 보이지. 준혁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그랬어. 5년 전에 내 약혼자가 바람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대. 같은 회사 사람들, 내 친구들까지. 나만 몰랐지. 매일 야근하면서 결혼 자금 모으느라 정신없을 때 그녀는 다른 남자랑 여행도 가고 호텔도 가고 다들 알면서 나한테는 말 안 해줬어. 불쌍하게 봤나 봐. 오빠, 결혼식 한 달 전에 알았어. 우연히 그녀 휴대폰을 봤거든. 문자가 와서 확인하려다가 그 남자랑 주고받은 대화들이 수백 개나 있더라. 사랑해, 보고 싶어, 준혁이는 몰라 그런 내용들. 준혁 오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날 그녀한테 물어봤어. 왜 그랬냐고. 나한테 뭐가 부족했냐고.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재미없어. 그 사람은 나를 설레게 해라고 하더라. 그때 깨달았어. 나는 그녀한테 조건 좋은 남자였을 뿐이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 상황과 너무 비슷했다. 그 후로 한동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 여자도 남자도 친구도 모두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 회사도 그만뒀지. 매일 그 두 사람 얼굴 보면서 일할 수 없었거든. 그리고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방황했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 그리고 깨달음. 그때 알았어.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구나.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는가. 그거더라고. 준혁 오빠가 나를 바라봤다. 민서야, 너 그 사람이랑 있을 때 행복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항상 긴장했어요. 의사 부인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제 모습을 보여주기가 두려웠어요. 옷도 그 사람 취향에 맞춰 입고 말도 조심하고. 그럼 됐어. 그게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내가 너답게 있을 수 있어야 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산발이어도 화장 안 한 얼굴이어도 그대로의 내가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야. 준혁 오빠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민서야,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가치를 몰라본 거지.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받은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오빠. 그리고 말이야. 준혁 오빠가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서 말했다. 나한테는 기회가 없을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요? 미안해. 지금 힘든데 이런 말하는 거. 근데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 3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나는 항상 타이밍을 놓쳤거든. 준혁 오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30년 전 내가 서울 올라갈 때 나는 말하지 못했어. 민서야 가지 마. 나 민서 좋아해라고. 그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평생 남았어. 그리고 5년 전에 내가 서울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찾아가 볼까 했어. 근데 그때 난 약혼 준비 중이었고 또 타이밍을 놓쳤지. 오빠가 저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내 이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 근데 난 겁쟁이였어. 거절당할까봐, 우리 관계가 망가질까봐 말하지 못했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번에 널 다시 만났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번엔 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근데 넌 약혼자가 있다고 했고 난 또 늦었다고 생각했지. 오빠, 근데 지금은 기회가 있는 거잖아. 민서야, 나는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그게 나랑이 아니어도. 근데 만약 내 마음에 나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번만 기회를 줄래? 그때 할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서야, 빨리 와. 준혁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우리는 급히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준혁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혁 오빠는 계속 아버지를 걱정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오빠. 괜찮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은, 힘들 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준혁 오빠는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가 실려 들어간 응급실 문을 바라봤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 괜찮아요. 아버지 강하셔. 민서야. 만약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혼자 남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는 준혁 오빠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큰 일은 아닙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에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약으로 조절하면 괜찮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 더 잘 관리하셔야 해요. 준혁 오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여줬다. 아버지가 병실로 옮겨지고 의식을 되찾으셨다. 준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걱정 끼쳤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제가 더 잘 챙겼어야죠. 민서도 왔구나. 고맙다, 애야. 아니에요, 아저씨.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다. 너희 둘, 잘 어울린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 준혁 오빠와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준혁 오빠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 아까 하던 이야기. 응? 저도 사실은 오빠가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준혁 오빠의 눈이 커졌다. 30년 전 오빠가 서울로 떠날 때 전 며칠을 울었어요. 엄마가 걱정할 정도로. 그리고 서울 올라가서도 가끔 오빠 생각했어요. 오빠는 잘 지내고 있을까? 오빠는 나 기억하고 있을까 하면서. 민서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을 잊으려고 했어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그러다 재훈이를 만났고 그 사람이 조건이 좋았으니까 주변에서 부러워하니까 그냥 결혼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나는 준혁 오빠를 똑바로 바라봤다. 근데 오빠를 다시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건 조건 좋은 남자가 아니라 제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제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민서야. 오빠, 저 서울 안 올라갈래요. 여기 남을 거예요. 할머니도 편찮으시고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옆에 있고 싶어서요. 준혁 오빠가 나를 꼭 안아줬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고마워, 민서야.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아버지와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다. 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월급은 서울의 반도 안 됐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행복했다. 준혁 오빠는 작은 설계 사무소를 열었다.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고 작은 건물을 설계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민서야, 오늘 저녁에 뒷산 갈래? 뒷산요? 왜요? 별 보여주려고. 30년 전 약속 기억나? 해질 무렵 뒷산에 올랐다. 어린 시절 우리가 앉아서 별을 보던 그 바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근데 바위 위에 작은 망원경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선물. 여기 봐. 준혁 오빠가 망원경을 조정하더니 내게 들여다보라고 했다. 망원경을 통해 반짝이는 별이 보였다.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이 별 이름이 뭔지 알아? 고개를 저었다. 민서별. 네. 국제천문연맹에 등록했어. 물론 비공식이긴 하지만 별 하나를 입양해서 내 이름을 붙였어. 어릴 적 약속 지킨 거야. 민서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을 선물해주겠다고 했잖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30년을 기다린 약속. 그 약속을 지켜준 사람. 오빠. 준혁 오빠가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민서야, 나랑 결혼해줄래? 화려하진 않아도 행복하게 해줄게. 매일 밤 이렇게 별 보면서 천천히 늙어가자. 내가 웃을 때 함께 웃고,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그렇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상자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다이아몬드도 없는 은반지였지만 안쪽에 작은 별이 새겨져 있었다. 네. 네, 오빠. 좋아요. 준혁 오빠가 일어나서 나를 꼭 안아줬다. 그리고 입맞춤했다. 30년을 기다린 우리의 첫 키스였다.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다. 30년을 돌고 돌아 우리는 다시 만났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일지도. 1년 후 우리는 마을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도 비싼 드레스도 없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고 할머니와 아버지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셨다. 민서야, 행복하니? 준혁 오빠가. 아니, 이제는 남편이 물었다. 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 보였다. 내 이름이 붙은 별을 바라보며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게 인생이라는 걸.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마침내 서로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5년이 흘렀다. 우리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생겼다. 준혁이와 민서. 우리 이름을 따서 지었다. 남편은 매일 밤 아이들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준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 하신다. 엄마, 저 별 진짜 우리 엄마 이름이야? 응,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해 준 거야. 우와, 아빠 멋있다. 남편이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다. 가끔 서울에서 살던 친구들이 내려와 묻는다. 후회 안 해? 의사 남편 놓치고 여기서 이렇게 소박하게 살면서.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전혀요. 진짜 사랑을 찾았는걸요. 이게 제 행복이에요. 그리고 창밖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본다. 저 별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재훈이는 그 간호사와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화도 미움도 없었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았을 테니까. 인생은 참 신기하다. 가장 큰 아픔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하고 가장 멀리 돌아간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30년 전 준혁 오빠가 서울로 떠날 때 만약 우리가 그때 사귀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어린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30년이라는 시간, 각자의 상처와 성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여보, 뭐 생각해? 남편이 내 어깨에 턱을 기댔다. 우리 이야기요. 30년이나 걸린 우리의 사랑 이야기. 후회돼? 아니요. 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꼭 안아줬다. 나도. 민서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밤하늘의 별이 반짝인다. 우리의 별 민서별이. 그 별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민서와 준혁의 30년을 기다린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움직이셨나요? 누군가는 첫사랑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의 관계를 되돌아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민서가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준혁이 30년 동안 간직했던 약속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서와 준혁처럼 30년이 걸렸어도 결국 서로를 찾았듯이 여러분의 꿈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다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주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실화 사연과 힐링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민서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20년간 원수처럼 지내던 고부관계, 한 통의 편지로 달라진 기적 같은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민서와 준혁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